안녕하세요. 강교교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644페이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은 우리 시험에 객관식으로 문제 하나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인,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관한 사항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는데 우선 집합건물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주십니다. 여기 집합건물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물, 일권주의에 관한 사항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을 구분 소유권이라 하고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분 소유권은 집합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적용되게 되고 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용 부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건물을 구분하게 되는데 전유 부분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공유하는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를 공용 부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 건축물은 대지에 존재하는데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대지 사용권을 구분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종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전유 부분은 존물이고 전유 부분은 주물이고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종물이라 표현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독자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만 거래 목적, 등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645페이지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게 되는데 우리 몇 개 살펴보실 게 있습니다. 1. 구분 소유 관계 그냥 지나가시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양가 1번의 구분 소유자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3번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찾았습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전유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그 흠은 공용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살펴보실 것은 집합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 하자입니다.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보존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집합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모든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피해 끼쳤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 추정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 추정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는데 현재 집합 건물이 존재하고 이 집합 건물에는 하수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등의 시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합 건물이 현재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세대 중에 한 세대가 오염된 물질을 하수관을 통해 흘려보내 주변 강물을 오염시켰다고 하면
집합 건물의 보존과 관련된 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강을 오염시켰다고 하면 오염된 강 원상 회복시킬 필요 있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게 되었을 때 특정 집합 건물로부터 그러한 오수,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파악되었다고 하면 그 원인 제공한 자를 찾아내기 전에 신속한 손해배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손해배상 도모하고자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집합 건물의 모든 구분 소유자가 손해배상에 참여하도록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단 손해배상 했다가 그 원인 제공하는 자가 추후 발견되게 된다고 하면 그 자에게 책임 지울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 본다란 말을 추정한다란 말과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실종 선고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조정 상태에서 실종 선고 받은 이후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 전의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간주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추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증 사실만 있다고 하면 기존 관계를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원인 제공한 자에게 책임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도모하고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란 말, 추정한다는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있는 때 그 전유 부분의 철거, 청구할 권리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전유 부분을 철거할 권리. 보통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재건축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집합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재건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대지 사용권 없이 집합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의 소유권만 가진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못 됩니다. 이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은 대지 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이는 대지에 대한 권리 없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만 가진 자를 말하고 이들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무엇?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집합건물법에 다루고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이 일반법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다루고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은 특별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하자 담보 책임은 전유 부분의 경우에서는 인도 1부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일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하자 담보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648페이지에 제3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을 공용 부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수익,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관계.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648페이지에 양과 1번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공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법은 공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 공유자의 사용권입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분입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면적 비율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은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되어 재산권 행사 형태와 관련되어서는 공유 관계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각각의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의 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해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 집합 건물에는 한 분은 90평에 거주하고 제가 10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용분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이 딱 10평이었을 때 90평에 거주하는 분은 9평이 지분이고 저는 1평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용부분 사용을 지분대로 사용한다 또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 사용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이 주차장이나 또는 계단, 복도 등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제 지분이 얼마 없는데 지분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항상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될 겁니다. 좀 애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용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분과 관계없이 용도대로, 계단, 복도라고 하면 당당히 이용하게 되고요. 주차장이라면 제 지분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차 한 대 주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용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사용한다. 구분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관리에 대한 원칙에 관한 사항과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649페이지에 3번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통상 집회 결의 동그라미였습니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용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통상 집회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통상 결의라 표현합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이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고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용 관리에 관해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 소집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공고하고 회의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구분 소유자 과반 찬성으로 뭔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각 층마다 휴게실이라는 것을 갖춰 놓게 되는데, 그 휴게실에 갖춰져 있는 비품을 누가 훔쳐 간다고 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 사이에 뭔가 다 훔쳐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난 행위를 보신 분이 바로 관리단 집회와 관계없이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각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고 있는데, 이 공용 변경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게 되면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에 전유 부분,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끝에 전유 부분을 분양받은 분은 이 부분의 복도는 자기만 사용한다 해서 이 복도를 전유 부분으로 바꾸려고 지도할 수 있죠. 그걸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꾼다. 그러한 개념에서 공용 부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통상 결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외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권으로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49페이지에 5번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는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통상 집회 결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1번 공용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것. 2번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되어 복도 등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자 하면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하는 것 아니죠.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정 필요할 것.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 두 번 반복된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여기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 만약 구분 소유자가 10명 존재하고 그 10명 중에 5명은 20평에 거주하고 5명이 10평에 10평에 거주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는 평형과 관계없이 오직 구분 소유자 사람 수만을 따지게 됩니다. 반면 의결권이라고 하면 5명이 20평에 거주하게 되면 20평짜리 5세대면 100, 그리고 10평짜리 5세대라고 하면 50입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연 면적이 150평이고 그리고 대지의 지분이 만약 150평이라고 하면 이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결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수만 4분의 3이 아니라 의결권, 대지 지분에 관한 사항도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 공용 부분 변경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용 변경, 우리 남 잘 되는 걸 못 보죠. 복도를 전유 받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누가 찬성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거의 힘듭니다. 다만 이러한 공용 변경과 관련되어 예외 인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비용 부담하지 않거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제주도에 있는 모 콘도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콘도에서는 장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 복도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을 백실로 바꾸고자 관리자 집회를 개최한답니다. 제주도에 갈 마음 있으십니까? 왕복 비행기 표와 한 3박 4일 정도의 여행 경비를 보내온다고 하면 출석할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의 관리자 집회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공용부분 변경만큼은 통상 집회 결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그 밖에 집합 건물의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이라는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통상 집회 결의 과반 찬성으로 공용 변경할 수 있다. 예외에 관한 사항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사항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양가로 3번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타용, 수익하며 관리비 비용 부담해야 되죠. 이러한 관리비 비용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바로 공용 부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관리비 산정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 효력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공용 부분 동원해 주십시오.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승계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관리 시에 비용 부담,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한다. 공용 부분 지분에 따른다. 기억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A라고 하는 현재 구분 소유자 존재하는데 이분이 관리비 등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면 그 관리비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연체료 존재하는데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A만이 아니라 A 외 다른 구분 소유자에도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A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A-가 취득하게 되면 저 A-는 특별 승계인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상속,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이 발생하면 이때는 포괄 승계라 표현하지만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 승계이죠. 그러면 A 제외한 다른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면 그 소유권이 A-로 변경되었을 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A에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청구할 수 있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를 가집니다. 그러한 청구권을 A-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A-는 A가 과거에 연체했던 관리비 중에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하지만 전유 부분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승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해 알고 있으신 A-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A가 연체했던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됩니다. 대신 저 A-가 법을 잘 모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이분에게 이 세 개의 비용 전부 청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내주시면 감사할 뿐이고요. 만약 이런 세 부분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집합건물법을 아셔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비용 부담하겠다고 하면 잘못 청구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연체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종전 구분 소유자인 A에게 일정한 소송 절차를 통해 비용 부담을 청구하게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계하는 것은 원칙으로 공용 부분이지만 전유 부분과 연체 요금 한번 다 청구해 봤다가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실수했다 이야기하시는 게 방법이죠. 그게 아니면 저 연체되는 관리비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집합건물법상 기억해 주실 것은 특별승계인은 종전 구분 소유자의 무엇? 공용 부분에 대한 채무, 그 채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만 전유 부분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공용 부분 동일해 놓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4번 확인해 놓습니다. 제4절 대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독자적 거래 대상 아니죠. 그리고 이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651페이지입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종의 건물이 있는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지 분할 청구 없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52페이지에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사실 17회 시험 때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룬 바 있고요. 18회 시험 때는 관리단 집회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아마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인 그리고 관리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관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인은 관리 책임자, 관리사무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652페이지에 관리단 당연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십니다.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하여 전원 동원해 놓습니다. 그 건물, 대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 관리단 추천놓고 설립된다.
그래서 관리단 설립, 이걸 확인하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관리단 구성 형태는 설립된다. 그러면 잠깐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본문 표현 속에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이 말 쓰면 각각 틀립니다. 설립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집합 건물 공부하시면서 구분 소유 관계가 형성되는 오피스텔 또는 빌라라 불리는 다세택이라고 하면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단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그것 모른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 관리단은 누가 만들건 만들지 않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기구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은 설립할 수 있다, 틀리고요. 설립해야 한다, 틀립니다. 설립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여쭤보게 되면 항상 눈에 보이건 눈에 안 보이건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항상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한 표현 쓰게 되었을 때 지금처럼 설립된다, 설립해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죠. 설립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누가 만들건 만들지 않건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관리인 선임과 관련되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단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선임하여야 한다. 10명 동그라미 선임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반없습니다. 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사무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임의적 선임 대상입니다. 다만 그 임의사항이 필수사항으로 바뀌는 요건, 구분 소유자가 몇 명,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관리는 임기 규약의 별도 규정 없다고 하면 2년 이내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단, 관리인 존재를 각각 구분하시면서 관리단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관리는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을 한다. 그리고 이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죠. 임차인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이 없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관리인의 선임 절차와 관련되어 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해임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 규약에 정한 바 있다면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2페이지에 양가로 2번 선임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받아 정유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게 되지만 임차인이랄지라도 구분 소유자의 동의 승낙 받게 되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특별 규정들을 최근 마련했는데 구분 소유자의 승낙받은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이들도 관리단 집회에 참여하여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서술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관리인과 관련되어서는 공용분에 대한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단 집회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관리단 사업과 관련되어 재판상 재판 외 행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권한,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리단 재포권 지원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보고 의무 확인해 놓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관리인의 보고 사항은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인의 기본 업무 영역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사항, 공용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단 집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인과 관련되어 저 정도 관리인 10명 이상인데 선임한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해임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정한 바 있다고 하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인의 업무 영역은 공용부문, 보전, 관리 업무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데 전유 부분은 관계없죠. 전유 부분 관계없다는 것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관리위원회 볼 수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이미 기구라는 것 확인하시고 관리인을 지휘하기 위해, 지휘 감독하기 위해 관리위원회 두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이미 기구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규약, 집회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규약과 관련되어서는 집합건물의 둘 이상의 부분 소유자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이를 규약이라 하고 이 규약에 대해서는 지도이사가 표준 규약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도이사가 정한 표준 규약에 따라 각 집합건물의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있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규약,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사용하면서 거주하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고 하면 규약이라 하고 이 규약, 표준 규약에 근거하여 마련되게 되는데 표준 규약은 지도이사가 정한다. 그리고 이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 필요하다. 그래서 657페이지에 동원의 4번 표준 규약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2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 관리단 집회 찾으셨죠. 여기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사 결정하는 곳을 관리단 집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와 임시 집회로 각각 구분하고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의사결정증에 대한 절차 살펴주시고 의사결정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관리단 집회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실 이야기입니다. 우선 658페이지에 이 관리단 집회 권한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입니다. 1. 정기관리단 집회 관리는 매년 회계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해야 한다. 3개월 동일하습니다. 그리고 임시관리단 집회 관리인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관리단 집회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게 되면 관리단 집회에 소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임시관리단 집회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 집회는 1년에 딱 1회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우리 국회 알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알죠? 그 국회에서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각각 해야 한다더라고요. 특히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9월 2주 차에 정기국회를 소집한다는데 여기 관리단 집회도 국회가 동격입니다. 정기국회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도 1년에 딱 한 번만 1회 이상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만 개최하고 그 정기관리단 집회에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반면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임시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는 연 1회 소집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소집 통지와 관련되어 기억 찾으셨죠?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3월 20일 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된다면 일주일 전 7 빼면 13 나오죠. 그리고 초일 불산입이라는 것 기억하신다고 하면 저 20일 빠져야 되기 때문에 12일까지는 관리단 집회 소집한다.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 전이라는 것, 특히 기간과 관련되어 민법에서는 역산하는 것을 가끔 시험에 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소집 절차의 생략에 관한 사항, 통지 장소, 회의 장소, 명시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확인하시고요. 4번 소집 절차 생략과 관련되어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전원 동의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관리단 집회의 결의입니다. 여기 관리단 집회에서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통상 집회 결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와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 사항이 있는데 만약 이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4분의 3이면 의결권도 4분의 3. 구분 소유자가 5분의 3이면 의결권도 5분의 3. 그래서 이 관리단 집회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거나 5분의 4로 결정하거나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지만 3분의 2 그리고 5분의 3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4분의 3 이러한 특별 결의만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서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4번에 관리단 집회 결의와 관련되어 1. 결의사항 기억 확인만 해놓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실 객관식에 만자, 오직 이 말 쓰게 되면 틀린 지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에 대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관리단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구분 소유자 입장에 아주 사소한 것, 경미한 것으로 관리단 집회한다고 모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 없는 분은 참석 안 할 수 있죠. 그렇게 참석 안 했는데 엉뚱하게 중요한 사안들을 처결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단 집회에 개최하게 되면 소집 통지했을 때 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게 되는데 그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엉뚱한 다른 것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보셨습니다.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특별한 규정 없다고 하면 공유자의 지분에 규정한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그러면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 수만 따지게 됩니다. 의결권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재산 가치를 고려하여 10평에 거주하는 분과 20평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20평 거주하는 분이 10평에 거주하는 분의 2배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몇 평에 거주하는지 관계없이 사람 수를 따지는 것이고 의결권은 지분에 따른 결정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의결 방법입니다. 기억 주면 들어놓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그래서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여기 특별 결의와 관련되어 이미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 두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 기억납니다.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 결의 5분의 4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 있는데요.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관한 사항과 집합 건물 가격에 (2분의 1) 초과하는 멸실 부분의 복구. 이러한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662페이지에는 재건축 결의와 관련되어 5분의 4 특별 결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되어 80% 이상의 구분 소유자 찬성했지만 20%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분 사들일 필요 있죠. 그래서 매도 청구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사전 협의 기간이 2달인데 66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참가 촉구와 관련되어 니은 2개월 이내 회답해야 한다. 사전 협의 기간 2개월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66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물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 그리고 1번에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멸실, 각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에 멸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 필요하는데 664페이지 2번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 시에 멸실 부분의 복구 확인되시죠? 5분의 4 특별 결의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실 것은 관련 집회 의사결정 방법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하지만 5분의 4 그리고 4분의 3의 특별 결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겁니다. 667페이지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얘는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확인만 해놓으시고 구성원 수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669페이지에 분쟁조정과 관련되어 조정기간 줄만 쳐놓습니다. 신청받으면 60일 이내 조정 절차 마쳐야 된다. 669페이지에 3번 분쟁조정 조정기간 60일이죠. 그 정도 하나 보시는데 이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관리 실무 쪽에서 또는 관계법규에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항상 분쟁 조정 기능 이미 충분히 아셨고 그 위치가 지도에 설치되었다는 것, 조정기간 60일이라는 것,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한다면 충분히 나머지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우리 해주실 것은 공용부분, 관리인, 관리단, 집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반복해 보신다고 하면 출제되는 문제 하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된 기본서에 관한 사항들은 쭉 한번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한번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동영상을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